인어공주. 저 멀리 드넓은 바다의 바닷물은 사랑스러운 수레국화만큼이나 파랗고 깨끗한 유리만큼이나 투명하다. 하지만 매우 깊기도 하다. 닷밧줄이 닿는 곳보다 더 깊이 내려가서 바다 밑바닥부터 수많은 첨탑이 위로 높이 쌓일 정도이다. 거기 아래 인어들이 살았다. 자, 바다 밑바닥에는 그저 하얀 모래만 횡댕그렁 있다고 추측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늘거리는 줄기와 잎이 달린 놀라운 나무와 꽃들이 그곳 아래에서 자라나는데 바닷물이 조금만 휘저어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흔들어댄다. 여기 새들이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나뭇가지 사이를 드나든다. 드넓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솟아있다. 성벽은 산호로 지었으며 높이 솟은 뾰족한 창문은 보석, 호박으로 만들었다. 지붕은 홍합 껍데기로 만들어 파도에 맞추어 입을 벌렸다가 닫았는데 아주 장관이다. 조개는 모두 반짝이는 진주를 품었는데 어느 것이라도 여왕이 쓰는 왕관의 자랑거리가 될 만했다. 저 아래 바다왕은 몇 년 동안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다. 노모가 아들을 대신해 가정을 돌보았다. 노모는 현명한 여인이지만 자신의 귀족 태생에 자부심이 강했다. 그리하여 자기 꼬리에 굴 12개를 달아 과시하면서도 궁정의 다른 부인들에게는 오직 6개만 달고 다니게 했다. 이것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 특히 손녀들, 어린 바다 공주들을 지극히 좋아했기 때문에 칭찬할 만했다. 사랑스러운 공주가 6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다. 피부는 장미꽃잎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파란 빛이었다. 하지만 다른 인어들처럼 발이 없었다. 몸끝에 물고기의 꼬리가 달렸다. 낮 내내 공주들은 성 안 살아있는 꽃들이 벽에서 자라는 저 아래
거대한 홀에서 놀았다. 우리가 창문을 열면 제비들이 우리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듯이 높은 호박 보석 창문이 열리면 물고기들이 헤엄쳐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물고기들은 공주들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고 귀여움을 받으러 곧장 헤엄쳐 갔다. 성 밖에는 불꽃처럼 빨갛고 또 깊은 바다색 같은 나무가 자라는 정원이 있다. 나무 열매는 황금처럼 빛나고 꽃은 끊임없이 손짓하는 가지에 붙어서 불꽃처럼 일렁였다. 흙은 정말이지 아주 고운 모래로 불타는 유황처럼 파란 빛이었다. 여러분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위아래로 온통 파란 하늘만이 있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죽은 듯이 고요할 때면 태양을 볼 수 있었는데 태양은 마치 꽃받침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품은 붉은 꽃과도 같았다. 공주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작은 꽃밭이 있어서 땅을 파 좋아하는 꽃을 심었다. 공주 하나는 고래 모양 속에 귀여운 꽃침대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공주는 인어 같은 침대 모양을 만드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다. 막내는 태양처럼 둥글게 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양만큼이나 붉은 꽃만 심었다. 막내는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게 평범하지 않고 차분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언니들이 자기 꽃밭을 가라앉은 배에서 찾아낸 온갖 이상한 것들로 꾸미고 있을 때 막내는 태양만큼 붉은 꽃과 예쁜 대리석 동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다 놓지 않았다. 새하얀 대리석에 새긴 잘생긴 소년의 동상은 난파된 배에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었다. 막내는 그 동상 옆에 붉은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무척이나 잘 자라서 풍요로운 가지가 그 동상에 그늘을 들이우고 파란 모래까지 가지를 축축 늘어뜨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그림자가 보랏빛을 띠었다. 마치 나무 뿌리와 나뭇가지 끝이 살아서 서로 어울려 놀면서 입을 맞추는 것 같았다. 막내 공주는 위쪽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가장 흥미롭게 들었다. 할머니를 졸라 배와 도시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다 들었다. 가장 근사한 것은 땅 위의 꽃들이 향기롭다는 사실이었다. 바다 밑바닥의 꽃은 향기가 없었다. 숲이 푸르다는 게 멋진 것 같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물고기가 큰 소리로 달콤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는 작은 새를 모두 물고기라고 불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들이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너희 중 15살이 되는 사람은 바다에서 나가 달빛을 받으며 바위에 앉아 있어도 된단다. 지나가는 거대한 배를 지켜볼 수도 있어. 숲과 마을도 보게 될 거야. 다음에 마지가 15살이 된다. 하지만 다른 공주들, 그러니까 각자 동생들보다 1살씩 더 먹었으니 막내가 물에서 나가 세상이 어떤지 볼 때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도 언니들은 각자 자기들이 본 것을, 그리고 첫날 가장 아름답게 찾아낸 것을 전부 다른 공주들에게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할머니는 반도 말하지 않았기에 공주들이 간절히 알고 싶은 게 무척이나 많았다. 가장 간절히 바라는 공주는 바로 무척이나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막내였다. 여러 날 밤 막내는 창문을 열고 서서 물고기들이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어대는 검푸른 바다를 들여다보았다. 달과 별만 보일 뿐이었다. 확실히 달과 별빛은 꽤 흐릿했다. 하지만 물을 통해 보였기에 우리한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였을 것이다. 구름 같은 그림자가 달과 별을 가로지를 때 그것이 머리 위로 헤엄치는 고래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 배라는 것을 알았다. 저들은 귀여운 어린 인어가 배 바로 아래에서 배를 향해 하얀 두 팔을 내밀고 있다는 걸 꿈도 꾸지 못했다. 마침내 막내도 15살에 이르렀다. 노부인 여왕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를 보내주마. 할머니는 어린 공주의 머리카락에 하얀 백합 화관을 씌워 주었는데 꽃잎은 진주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노부인은 막내 공주의 꼬리 지느러미에 높은 지위의 표시로
큼지막한 굴 8개를 달라고 했다. 이런 장식을 전부 다 털어내고 번거로운 화관을 포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의 붉은 꽃은 공주에게 훨씬 더 잘 어울렸다. 하지만 굳이 바꾸지는 않았다. 안녕! 막내 공주는 그렇게 인사하고는 바다를 헤치고 거품처럼 빛을 내며 가볍게 위로 올라갔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태양이 막 사라졌다.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황금과 장미처럼 빛나고 섬세하게 물든 하늘에는 저녁별이 투명하게 빛났다. 공기는 온화하고 신선하며 바다는 잔잔했다. 돛이 3개 달린 거대한 배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돛을 하나만 폈다. 밤이 내리자 선원들은 엄청나게 밝은 수백 개의 불을 밝혔는데 누군가는 만국기가 허공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인어공주는 가장 큰 선실 창문까지 바짝 헤엄쳐 갔다. 몸이 바닷물 위로 출렁일 때마다 유리 창문으로 그 안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무리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커다란 검은색 눈동자의 젊은 왕자였다. 16살 정도 되어 보였다. 왕자의 생일이었기에 축하를 하는 자리였다. 갑판 위 선원들이 춤을 추는데 왕자가 선원 사이로 나타나자 100개가 넘는 불꽃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다. 불꽃의 공주는 몹시도 놀라서 물속으로 얼른 몸을 숨겼다. 하지만 다시 빼꼼 올려다보았다. 하늘의 별들이 모두 공주에게 떨어지는 듯 했다. 저런 불꽃을 본 적이 없었다. 큰 해가 여러 개 빙글 돌고 화려한 불꽃 물고기가 파란 하늘을 둥둥 떠다녔다. 이런 것들은 모두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바다에 거울처럼 비추었다. 어찌나 밝은지 배의 작은 밧줄도 다 볼 수 있고 사람들도 선명하게 보였다. 젊은 왕자는 어찌나 잘생겼는지. 왕자가 웃었다.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 사이 음악은 완벽한 저녁 속으로 울려 퍼졌다. 시간이 꽤 늦었지만 사랑스러운 인어공주는 배하고 그 잘생긴 왕자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알록달록 밝게 빛나는 초롱불이 꺼지고 불꽃도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폭죽도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려왔다. 물살이 계속 인어를 높이 튀어 올라가게 해서 인어는 그 선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제 배는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람 속에 돛이 하나, 둘 펴지고 파도가 높이 솟고 거대한 구름이 모여들며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다. 배는 끔찍한 폭풍을 만났다. 뱃사람들은 서둘러 돛을 내렸다. 높다란 배가 성난 바다를 헤치며 속도를 내자 이 커다란 배는 튀어 올랐다가 뒹굴었다. 파도는 마치 돛을 부러뜨릴 듯 시커먼 산처럼 높이 일었다. 하지만 배는 백조처럼 거대한 파도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가 다시 높이 솟아올랐다. 인어공주에게는 이것이 썩 괜찮은 놀이처럼 보였지만 선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배는 와지끈 갈라지고 굵은 나무가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파도가 배를 내리쳐 돛이 갈대처럼 두 개로 부서졌다. 배는 옆으로 기울어 물이 짐칸까지 쳐들어왔다. 이제 인어공주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다. 자신도 바다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나무와 판자를 피해야 했다. 한순간 어두워져서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 번개가 무척이나 환하게 내리쳐서 배 위에 모두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궁리를 했다. 공주는 그 젊은 왕자를 찾아서 가까이 가 지켜보았다. 배가 두 동강이나 왕자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 공주는 왕자가 자신과 같이 있어서 너무 기뻤다. 그러다 문득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으며 아버지의 성에 죽은 시체로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안 돼. 이 남자는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주는 둥둥 떠다니는 나무판자 기둥이 자신에게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깡그리 잊고 그 사이로 헤엄쳐 갔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 물마루를 타면서 마침내 그 젊은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그 성난 바다에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었다.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굳게 닫혀서 공주가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공주는 물 밖으로 왕자의 머리를 올리고는 파도가 가는 곳으로 몸을 맡겼다. 날이 밝자 폭풍은 잦아들고 배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태양이 수면 위로 붉고 환하게 솟아오르며 왕자의 뺨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도 왕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공주는 반듯한 왕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자 공주에게는 자신의 작은 꽃밭에 있는 그 대리석 동상처럼 보였다. 공주는 왕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는 살아나기를 바랐다. 저 앞에 푸르른 산이 솟아난 육지가 보였다. 마치 백조떼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빛났다. 바닷가 아래 화려한 초록의 숲이 있고 한가운데 성당인지 수도원인지 공주가 알 수 없는 어쨌거나 건물이 한 채 있었다.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가 마당에서 자라고 높다란 야자수들이 문 옆에 즐비했다. 여기 바다는 작은 항구를 이루고 조용하고 매우 깊었다. 고운 하얀 모래가 절벽 아래로 쓸려 내려왔다. 공주는 그 잘생긴 왕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헤엄쳐 가서 모래밭에 왕자를 눕히고 따뜻한 햇살을 받게 머리를 높이 괴어주고는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하얀색 커다란 건물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한 무리의 젊은 여인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공주는 물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거품으로 머리카락과 어깨를 가렸기에 누구도 공주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고는 누가 이 가엾은 왕자를 찾아내는지 지켜보았다. 잠시 뒤 한 젊은 여인이 왕자에게 왔다. 여자는 아주 잠깐 동안 놀란 것 같았다. 이윽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인어는 왕자가 의식을 되찾는 것을 주위의 모두를 향해 웃음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웃어 보이지 않았다.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공주는 몹시 속이 상했다. 사람들이 왕자를 그 커다란 건물로 이끌 때는 슬픈 마음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성으로 돌아갔다. 공주는 언제나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다. 하지만 지금 훨씬 더 말이 없이 생각에 잠겼다. 언니들은 물 위로 처음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막내 공주는 조금도 말하려 들지 않았다. 여러 날 저녁, 그리고 여러 날 아침, 공주는 그 왕자를 떠나보냈던 곳에 다시 가보았다. 정원에 잘 익어 추수를 마친 과일을 보고 높은 산에 눈이 녹는 것도 보았지만 그 왕자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떠날 때보다 더 마음이 슬펐다. 그 작은 정원에 앉아서 왕자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운 대리석 동상을 감싸 안는 것이 공주에게는 하나의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 꽃을 돌보지 않았다. 꽃은 함부로 길까지 뻗어가서 그곳은 황무지가 되었다. 기다란 줄기와 나뭇잎은 나뭇가지에 마구 엉켜서 우울한 그림자를 던졌다. 공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언니 하나에게 들려주었다. 즉시 다른 언니들 모두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몇몇 인어들도 알게 되었다. 그중 한 인어가 그 왕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 친구도 배 위에서 왕자의 축하 파티를 보았다. 그 남자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 왕궁에 사는지도 알았다. 언니 공주들이 말했다. 어서, 막내야! 서로 팔짱을 끼고 길게 한 줄로 서서 물 위로 올라가서 왕자의 성이 있다는 곳 바로 앞으로 갔다. 거대한 대리석 계단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 돌로 지은 성이었는데 계단 하나는 아래 바다로 이어졌다. 금박을 입힌 거대한 돔이 지붕 위에 솟아있고 건물 주위 기둥 사이로
실물과 똑같아 보이는 대리석 동상이 있었다. 높은 창문에 투명한 유리로 값비싼 비단 걸개와 테피스트리가 있는 화려한 홀이 들여다 보였는데 그림으로 뒤덮인 벽은 보기에 무척 근사했다. 메인 홀 한가운데 커다란 분수가 유리돔 지붕까지 물을 뿜고 햇빛이 분수대의 물과 커다란 수반에서 자라는 사랑스러운 식물들을 비추었다. 이제 인어공주는 왕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았기에 여러 날 저녁, 여러 날 밤, 그곳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들보다 훨씬 더 바짝 과감하게 헤엄쳐갔다. 심지어 화려한 대리석 발코니가 바다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좁은 시내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앉아서 그 왕자를 지켜보았다. 왕자는 달빛 속에서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 날 저녁, 왕자가 음악이 흐리고 깃발이 흩날리는 멋진 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공주는 보았다. 공주는 덤불 사이로 몰래 내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공주의 은빛 꼬리 위로 불면 꼭 백조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였다. 여러 날 밤 낚시꾼들이 횃불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낚시꾼들이 왕자가 얼마나 착한지 말하는 것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니 왕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란 걸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는 인간이 좋아졌다. 그리고 점점 더 인간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인간 세상은 인어 세상보다 더 넓은 것 같았다. 인간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닐 수도 있고 구름 위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있었다. 인어공주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문득 바다를 통해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공주는 생각했다. 저건 분명 왕자가 배를 타고 나간다는 뜻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왕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하겠어. 언니들이 여기
아빠의 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 지금까지 내내 무척 두려워만 했던 바다 마녀를 찾아가겠어. 어쩌면 마녀가 내게 무슨 조언을 해주며 도와줄 거야. 인어공주는 꽃밭에서 나와 마녀의 집 근처 으르렁거리는 소용돌이를 향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꽃도 바다풀도 자라지 않았다. 황량한 잿빛 모래가 소용돌이까지 쭉 펼쳐졌는데 그 소용돌이는 물레방아 바퀴처럼 빙그르르 돌면서 바다 밑바닥에 닿는 것은 뭐든 낚아챘다. 마녀의 집으로 가려면 이런 소용돌이를 뚫고 가야 했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꽤 길게 이어진 진창길이 있었다. 공주는 숲속 진흙투성이 넓은 빈터에 도착하니 살집 좋은 굵은 물뱀들이 미끄러지듯 스르르 나아가며 누런 백가죽을 드러냈다. 빈터 한가운데 난파된 인간의 뼈다귀로 지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마녀가 앉아서 우리가 카나리아 새에게 설탕을 먹이듯 두꺼비 한 마리를 시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라고 시켰다. 마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너는 아주 어리석구나. 하지만 내 뜻대로 그대로 될 거야. 자랑스러운 공주, 넌 슬픔도 얻게 될 거다. 너는 지느러미 꼬리를 없애고 그 대신에 그 물건 2개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젊은 왕자가 너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과 더불어 불멸의 영혼을 얻고 싶어 해. 제때에 잘 왔어. 태양이 내일 떠오르고 나면 나는 1년 내내 너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 내가 한 번 먹을 약을 만들어 주지. 해가 뜨기 전에 그걸 가지고 물가로 헤엄쳐 가야 해. 마른 땅에 앉아서 그걸 다 마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지금껏 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거란다. 사뿐히 걷는 내 발걸음은 어느 무용수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 하지만 내가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너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피가 철철 흐르는 느낌이 들 거야. 기꺼이 너를 도와주지. 그런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요. 공주는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녀가 말했다. 기억해. 일단 인간의 모습이 되면 넌 다시는 인어로 되돌아올 수 없어. 내 언니들, 내 아버지의 성으로 바다를 헤엄쳐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왕자의 사랑을 완벽하게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깡그리 잊고 머리와 심장으로 오로지 너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제가 결혼식에서 너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는 불멸의 영혼을 얻지 못해. 만약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심장은 다음날 아침 산산조각이 나고 바다의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감수하겠어요. 공주가 말했다. 하지만 얼굴은 죽은 듯 창백했다. 게다가 넌 내게 값을 지불해야 돼. 너는 여기 바다 아래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워. 그 목소리로 분명 왕자를 사로잡고 싶을 거야. 하지만 넌 그 목소리를 나한테 주어야 해. 내가 가진 바로 그걸 내가 가져갈 거야. 내 값비싼 약을 주는 대가로 말이야. 난 거기에 내 피를 흘려야 해. 아주 잘 듣는 약을 만들려면. 하지만 내 목소리를 가져가면 나한테 뭐가 남지요? 내 아름다운 모습, 미끄러질 듯 걷는 발걸음, 초롱초롱한 눈동자, 이런 것들로 넌 왕자의 마음을 쉽사리 사로잡을 거야. 마녀는 불 위에 가마솥을 걸고 약을 끓였다. 마침내 약이 완성되었다. 약은 깨끗한 물처럼 투명해 보였다. 내 약이야. 마녀는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가져갔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노래도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공주는
그 쓰디쓴 약을 꿀꺽 삼켰다. 약은 양날의 칼처럼 가녀린 몸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공주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그곳에 쓰러졌다. 태양이 바다 위에 떠오르자 찌를 듯한 고통을 느끼며 깨어났다. 하지만 공주 바로 앞에 그 왕자가 칠흑 같은 눈동자로 공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주는 고개를 숙여 꼬리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사랑스러운 하얀 다리로 변해 있었다. 왕자는 누구냐고 이곳에 어찌하여 왔냐고 물었다.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 짙은 파란 눈동자로 부드럽지만 몹시 슬프게 왕자를 쳐다보았다. 문득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성 안으로 이끌어 주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면도날 그리고 예리한 칼끝을 걷는 것 같았다. 마녀가 미리 알려준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주는 기꺼이 참아냈다. 왕자 옆을 걸으면서 거품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왕자와 공주를 본 모두가 그 우아하게 걷는 모습에 놀라워했다. 일단 성에서 내준 실크와 모슬린 의상을 입자 공주는 이 성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하지만 공주는 말을 할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모두가 공주에게 넋을 잃고 말았다. 특히 왕자가 그랬다. 왕자는 인어공주를 길에서 찾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불렀다. 공주는 몇 번이고 다시 춤을 추었다. 하지만 바닥이 발에 닿을 때마다 예리한 칼끝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왕자는 언제나 공주를 곁에 두겠다고 말했다. 왕자는 공주에게 시종의 옷을 만들어 주어서 공주는 말을 타고 왕자와 함께 나갈 수 있었다. 둘은 향기로운 숲을 달리곤 했다. 초록 가지가 인어공주의 어깨를 스치고 작은 새들이 나풀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노래를 불렀다. 날이 갈수록 공주는 왕자를
더 깊이 사랑했다. 왕자는 어린아이를 아끼듯이 공주를 좋아했지만 왕비로 삼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불멸의 영혼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왕자의 결혼식 다음날 아침 바다의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인어공주의 눈은 왕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면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물론이지, 너는 내게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너는 누구보다 마음이 착하니까. 게다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넌 언젠가 내가 한번 보았던, 그러나 결코 찾을 수 없는 어린 소녀를 무척이나 닮았어. 난 난파된 배에 있었어. 파도가 한 수도원으로 나를 쓸어갔지. 거기에 젊은 여인들 여럿이 위식을 치르고 있었어. 가장 어린 소녀가 바닷가에서 나를 찾아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지. 하지만 난 그 소녀를 다시 보지 못했어. 그 소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여인이야. 그래도 내가 그 소녀와 많이 닮았기에 내 마음속에서 그 여인의 추억을 대신해 주지. 그 여인은 수도원에서 살아. 다행스럽게도 너를 얻었지.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인어공주는 생각했다. 아, 왕자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내가 바다에서 그 수도원 정원으로 왕자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물거품 뒤에 숨어서 누가 오는지 지켜보았어. 왕자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보았어. 한숨만이 공주가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인어들은 울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제 왕자가 이웃 왕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근사한 배가 항해에 나설 준비를 했다. 왕자가 이웃 왕국을 향하는 이유는 왕의 딸을 보기 위한 것으로
듬직한 수행원들과 함께 떠난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배는 이웃 왕의 화려한 도시의 항구에 들어섰다. 교회에서는 모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높은 탑에서는 트럼펫을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군인들이 나부끼는 깃발과 반짝이는 총을 들고 한 줄로 섰다. 매일 축제 행사가 열렸다. 마침내 공주가 들어왔다. 인어공주는 이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했었다. 그렇게나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피부는 투명하고 고우며 그 길고 짙은 속눈썹 뒤로 파란 눈동자가 진실되고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었군요. 내가 죽은 듯 바닷가에 누워 있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군요. 왕자는 얼굴을 붉히는 신부를 두 팔로 안았다. 인어공주는 심장이 깨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공주는 목숨을 잃고 물거품으로 변할 테니까 말이다. 교회의 종이 모두 울려 퍼지며 온 도시에 결혼식 소식을 전했다. 제단마다 값비싼 은 램프에 향유를 피워 올렸다. 사제들이 향로를 이리저리 흔들고 교황은 신랑과 신부에게 축성을 내려주었다. 인어공주는 황금색 실크 옷을 입고 신부의 긴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결혼식 행진곡도 들리지 않고 결혼식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날 저녁 신부와 신랑은 배를 타러 갔다. 폭죽이 터지고 깃발이 휘날렸다. 배는 산들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가볍게 지나가서 조용한 바다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해 진력 오색 찬란한 색색 등이 켜지자 뱃사람들은
들판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는 깊은 바다에서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보았던 그 흥겨운 모습이 떠올랐다. 인어공주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아낌없이 버리고 끊임없는 고통을 감내했던 왕자를 보는 마지막 저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왕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다. 인어공주에게는 왕자와 같은 공기를 숨 쉬고 깊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파란 하늘에 무수한 밤을 올려다보는 마지막 밤이었다. 배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배를 모는 키잡이만 갑판에 남았다. 인어공주는 벽에 기대어 서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해가 비치자마자 자신이 죽으리라는 걸 알았다. 문득 넘실거리는 파도 사이로 언니들이 둥실 올라왔다. 언니들은 인어공주만큼이나 창백했다. 산들바람이 비껴주던 길고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았다. 전부 잘려나갔다. 언니들이 말했다. 우리 머리카락을 마녀한테 주었어. 너를 도와줄 방법을 얻으려고. 오늘 밤 내 목숨을 구해. 마녀가 우리에게 칼을 주었어. 이 날카로운 칼날을 봐. 해가 뜨기 전에 넌 왕자의 심장에 이걸 꽂아야 해. 왕자의 뜨거운 피가 내 발을 적시면 발이 다시 하나가 되어 지느러미 꼬리로 변할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서 바닷속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어. 서둘러. 하늘의 저 빨간 기운을 봐. 몇 분 있으면 태양이 떠오르고 넌 죽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언니들은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는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 인어공주는 보라색 천막을 열었다. 아름다운 공주가 왕자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인어공주는 허리를 숙여 왕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서둘러 하루를 열기 위해 붉게 빛나고 있는 하늘을 보았다. 날카로운 칼을 보고 다시 왕자를 향해 눈을 돌렸다. 인어공주의 손에 든 칼날이 바르르 떨렸다. 문득 공주는 칼을 저 멀리 바다 위로 휙 던져버렸다. 칼이 바닷속에 풍덩 빠진 자리가 마치 부글부글 끓듯 피처럼 붉어졌다. 인어공주는 이미 흐릿해진 눈으로 한 번 더 왕자를 보고는 밖으로 나와 바다로 몸을 던졌다. 몸이 거품으로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태양이 떠올라 햇빛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그 서늘한 바다 거품을 비추었다. 인어공주는 죽음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 인어공주는 점점 거품에서 빠져나와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투명하고 밝은 눈을 신의 태양을 향해 들어 올렸다.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 위는 서서히 활기를 띠며 다시 생기가 돌았다. 왕자와 그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을 찾는 것이 보였다. 둘은 슬프게도 그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쳐다보았다. 마치 인어공주가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인어공주는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에게 미소를 보내고는 높이 흘러가는 장밋빛 구름으로 올라갔다.